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좌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삼국시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치 파트를 마무리를 할 건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가야, 두 번째로 신라의 삼국통일,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야 한번 살펴볼게요. 가야는 한반도 남쪽에 있었던 국가였어. 되게 조그맸단 말이야. 하지만 나름대로 삼국시대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삼국시대가 아니라 사국시대 뭐 이렇게 불러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 국가였어. 자, 그랬을 때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전기, 두 번째로 후기,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요거를 한번 시기로 구분을 해볼게요. 시기로 어떻게 3세기, 4세기, 그리고 5세기, 6세기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3세기 때 자, 가야 같은 경우는 왜 이제 엄청나게 큰 국가로 형성되지 못했냐면은 얘네의 특징 때문이야. 얘네가 무슨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은 가야는 죽을 때까지 연맹왕국에서 못 벗어납니다. 연맹왕국. 그러니까 중앙집권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중앙집권화된 국가들에 의해서 밀렸단 말이야. 그랬을 때 전기, 후기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그랬을 때 가야 연맹에 영도 세력이 있어. 그거를 이제 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3세기 같은 경우는 누가 먼저 시작을 하게 됐냐? 처음이죠. 맨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이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기, 가야, 연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맹. 그리고 이후에 몇 세기? 5세기 때 두 번째 파트로 해서 후기, 가야, 연맹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맹왕국이라고 쌤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전기가야 연맹 같은 경우는 어디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가? 바로 금관가야를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 후기가야 같은 경우는 어디를 중심으로? 바로 대가야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 지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지도 이렇게 해서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주도, 독도. 자, 전기가야 연맹 같은 경우는 어디? 바로 이쪽 김해 지방에 있었어요. 왜 김해인가? 자, 가야 같은 경우는 연맹왕국 마지막에 이제 변한에서 발전을 한 국가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거든. 변한. 그랬을 때 변한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낭랑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얘네랑 중개무역을 통해서 성장을 했잖아. 그 모습들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자, 무역을 위해서 이제 바닷가. 자, 김해 금관가야고요. 자, 암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철 생산이 많이 발달이 됐다. 변환이랑 똑같아요. 변환이랑. 자, 두 번째로 중개무역. 지금 그림 보이시죠? 중개무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전기가야 연맹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 자, 이렇게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어. 근데 4세기가 되면서 조금씩 누가 옆쪽에 있는 신라가 세력을 확장을 하게 돼. 그러면서 이 가야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해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원래 친했던 백제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러한 친구들이랑 연합을 맺게 됩니다. 플러스 알파로 당시 요 가야랑 아주 중요한 무역 파트너였던 누가? 낭랑이 멸망을 하게 돼요. 언제? 4세기 313년에 미천왕 기억하시죠? 그랬을 때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가장 큰 파트너를 잃었단 말이야. 당연히 가야의 경제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자, 요렇게 전기 가야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럴 때 가장 큰 결정타를 때리게 되는 왕이 나타나니 이게 누구예요? 5세기 요때 해서 누가 쳐들어와요? 바로 고구려가 침공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말씀드렸어. 백제랑 가야랑 왜랑 셋이서 이제 콜라보 맺고 있었다고. 그런데 뭐야? 백제가 당시에 고구려한테 깨져가지고 신라 종용해가지고 신라 공격했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랬을 때 신라가 막 어떡하지 살려주세요. 고구려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어떻게?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기보 5만을 파견을 해가지고 신라를 구원하잖아요.
그러면서 왜군들이 어디로 가는 거야? 금관가야로, 요 가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가야 친구들, 막 귀여운 친구들이었단 말이야. 근데 저 멀리서 왜군들이 들어와. 그래, 잘 지냈냐? 뭐 왜 갑자기 왜 들어왔냐? 이래. 근데 저 뒤에서 뭐가 오고 있어? 뿌연 먼지와 함께 고구려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 가야가 고구려와 싸움이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전기 가야 같은 경우는 거의 와해 수준으로 무너지게 돼요. 전기 가야 연맹이 붕괴된다고. 자, 첫 번째 파트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뭐냐? 후기 가야 연맹 같은 경우는 자, 요 상황 속에서 신라와 그리고 백제의 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상황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 지역을 저 내륙 쪽이었던 고령 지방을 고령에서 성장을 하게 된다. 누가? 대가야가. 자, 대가야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철 생산도 나름 괜찮게 했고요. 철 생산 플러스 여기서 뭐가? 변홍사가 주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됐다. 물론 얘네도 변홍사 있긴 하는데 경제적인 기반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플러스 새로운 또 무역 루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역 요렇게 간단하게 봐. 자, 요러면서 요걸 중심으로 후기 가야 연맹이 결성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1, 2로 두 개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뭐냐면은 이 가야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요걸 살펴볼게요. 언제? 바로 6세기. 가야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는 누구냐? 바로 신라야. 신라. 특히 신라가 막 움츠리고 있다가 갑자기 어깨를 필 때 가야가 멸망을 합니다. 특히 두 왕이 나오니 누구예요? 법흥왕 그리고 진흥왕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각각 두 왕이 가야를 멸망시키는데 누구를 멸망시키느냐? 바로 전기가야 연맹이었던 금관가야와 후기가야 연맹이었던 대가야 이렇게 있어요.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야가 있습니다. 뭐 이제 아라가야도 있고 막 이제 되게 비화가야도 있고 막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가야 멸망 두 가지를 살펴보면은 자, 법흥왕 때 법흥왕 때 어떤 가야가 순차적으로 금관 가야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진흥왕 때 어떤 가야가? 당연히 대가야가 멸망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야 같은 경우는 우리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뭐 조그만 국가 멸망해서 어쩌라고? 이게 아니야. 왜? 얘들아, 가야 같은 경우는 이 삼국 시대에서 아주 영향력이 미비할 것처럼 보여. 근데 아니야. 뭐냐면은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시험에서 안 나와. 근데 뭐냐면은 우리 이제 백제와 신라가 사이가 안 좋아진 상황이 있었잖아. 무슨 상황이야? 그치. 성왕이랑 진흥왕이랑 맞짱 뜬 거. 관산성 전투였단 말이야. 그때 엄청난 공을 세웠던 친구가 누구냐? 바로 금관가야의 김무력이라는 사람이야. 당시 이제 금관가야가 항복을 할 때 그 왕자 중에 한 명이 김무력이었단 말이야. 김무력이 누굴? 성왕을 캐치해야 된단 말이야. 와우! 신라 사실 관산성 전투에서 위기였어. 질 뻔했단 말이야. 근데 성왕을 잡으면서 괜찮게 싸웠단 말이야. 그러면서 백제 엄청나게 패퇴하게 되고요. 두 국가는 불구대천수 원수가 된 거야. 원수가 됐어. 근데 거기서 활약을 누가 했다고? 금관가의 왕자였던 김무력이가. 엄청나죠? 요걸로 인해서 백제는 거의 이제 쇠퇴하는 그런 길을 갖게 되는 거잖아. 자, 플러스 알파로 또 뭐가 나오냐면은 삼국 통일을 얘기를 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야? 김유신이 있겠지. 김유신은 누구야? 김무력의 손자야. 와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까지의 그 엄청난 역할들을 누가? 금관가야가 많이 도와줬다라는 거지.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가야 1, 2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파트로는 말씀드렸던 삼국 통일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로 신라의 삼국 통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신라의 삼국 통일. 글자가 조금 빼뚤하네요. 자, 신라의 삼국 통일을 얘기했을 때 우선 첫 번째로 뭘 살펴볼 거냐면은 고구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좀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아. 고구려. 이거 옵션입니다. 실제로 신라 삼국통일 같은 경우는 저는 한 4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고구려는 옵션이라는 거. 자, 우선은 고구려의 항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항쟁이라는 거는 싸웠다라는 거야. 저항했다라는 거야. 근데 누구랑 저항을 했을까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해보자. 기억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는 거지. 사실 한반도 내에서는 고구려를 이렇게 이제 당해낼 국가는 없습니다. 가야 귀여운 애들이죠. 신라 좀 나댄다고 하지만 고구려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자, 백제는 뭐 그냥 너무 무시하나요? 아니야. 근데 고구려 컸단 말이야. 근데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하지 못한 이유는 뭐야? 북방 때문이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고구려의 항쟁 2가지 국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수나라가 있었어. 그리고 당나라가 있었다고. 자, 요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당전쟁 혹은 고수전쟁, 고당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시기는 어느 때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느냐? 시기는 대략적으로 한 7세기 이후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삼국시대는 시기별로 구분을 하는데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 7세기 삼국통일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된다고 했잖아. 자,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반에 중국이 통일이 돼버립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뭐 5호 16국, 뭐 이제 위진남북조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복잡했어. 근데 이 복잡한 국가들이 통합을 이루면서 중국이 하나의 국가가 됐단 말이야. 이 하나의 국가는 너무나도 거만했어.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한테 본인을 황제 국가로 모시라고 얘기를 해. 자, 근데 고구려는 이미 본인들끼리 독자적인 천하관도 굉장히 강했고 나름대로 동아시아에서 강자로 군림하고 있었단 말이야. 중국 뭐 수나라 뭐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국가가 황제로 모시래. 뭐 니네가 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당시 수나라가 이제 고구려를 침공을 합니다. 근데 사실 선빵은 누가 때려? 고구려가 먼저 선빵 때려. 수나라를 침략한단 말이야. 고구려가 중국을. 자, 그러면서 수나라가 어떻게 고구려 공격. 자, 근데 요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그렇고 많이 배우셨죠? 수나라 이제 양제가 몇만 명, 113만 명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의 누가? 그렇지, 을지문덕 장군이 무슨 대처? 살수 대처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누구야? 을지문덕. 을지문덕. 이거 안 쓸게요. 을지문덕은. 수나라는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빨리 망해버려요. 왜?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을 했는데 성공했어? 실패했어? 실패했단 말이야. 더불어서 당시 수나라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뭐 대우나라든가 뭐 대규모 토목공사를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너무 힘들어져.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국가였던 당나라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지. 자, 당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고구려를 침공을 하게 돼요. 물론 그 과정 안에서 처음에 원래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가 당나라랑 친당 정책을 펼칩니다. 당나라랑 친하게 지내려고. 근데 우리 고구려가 무슨 중국 이 짱깨 놈들한테 뭐 이렇게 기를 주고 그래? 짱깨라는 말 쓰면 안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구려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야. 연개소문이라고. 연개소문이 왕을 죽여버리고 당나라를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쳐들어오게 돼요. 당시 누가? 당태종 이세민이 태종의 침략. 자, 그랬을 때 우린 누가? 그렇지. 영화로도 많이 나왔죠. 안시성에서 항전했다. 안시성. 그래서 당나라의 침공을 막아냈다. 근데 막아내긴 했는데 사실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는 좀 레벨 스케일이 좀 달랐어요. 여기는 약간 인해 전술이었고 여기는 약간 효율적으로 공격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요동 지역에 있는 많은 그 방어 라인들이 무너졌어. 그리고 주필산 전투라고 해가지고 고구려의 모든 역량을 끌어모은 전투가 있었는데 패배해버렸단 말이야. 되게 복구하기 힘든 그런 싸움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요렇게까지가 이제 고구려의 항쟁 정도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돼요. 요렇게. 자, 근데 이걸 배운 건 뭐냐면은 고구려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다라는 거지. 뭐냐면은 고구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랬을 때 나름 좀 이게 사이가 안 좋은 형이야. 백제, 신라. 하지만 어떻게? 이 중국 친구들이 왔을 때 막아줬다라는 거지.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 하지만 고구려는 빨피가 됐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고구려의 항쟁을 살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라의 삼국 통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 외교라고 한번 볼게요. 교과서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기억해야 돼. 뭐냐? 십자 외교가 우리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 요거잖아요. 요거 십자, 열십자. 그랬을 때 당시 한반도의 정세를 한번 살펴봅시다. 북방의 패자 누가 있어요? 고구려가 있습니다. 되게 조그맣다. 영도 좀 넓힐게요. 고구려 이렇게 우리 고구려인데 그래도 딱 넓어야지. 자, 요렇게 또 이제 요렇게 자, 그리고 남쪽에 누가 있어요? 아주 그냥 원수 누구예요? 백제와 그리고 신라가 있었겠지. 신라. 한강 유역을 점령한 신라. 자, 요렇게 있었는데 한반도에서 당시 왕따를 당하는 국가가 있었어. 누가 되겠니? 당연히 그렇지, 신라가 되겠지. 백제 입장에선 왕을 죽인 국가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너희 같으면 용서하겠니? 그렇기 때문에 신라를 공격해. 고구려 입장에서도 이 한강유역 같은 경우는 언젠가 다시 되찾아야 할 땅이야. 그러다 보니까 신라가 이제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붙는 거예요? 당시 중국을 통일했던 당나라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동맹이 이렇게 가게 돼요. 이렇게. 자, 고구려 입장에서 당나라를 견제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북방에 누구랑? 돌궐이라는 국가랑 돌궐 동맹을 맺습니다. 자, 백제 원래 친했던 누구? 바다 건너 왜가 있어요. 자, 요렇게 있죠. 그랬을 때 고구려와 백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계속해서 친하게 지냈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자, 그래서 딱 봤을 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이 모습이 마치 십자가 같다 해서 우리는 이를 십자 외교라고 합니다.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게 삼국 통일 직전의 외교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동맹이었고 이렇게 동맹이었고 신라, 당나라, 나당 연합군이 결성되는 상황입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이제 수업 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어떤 국가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느냐. 첫 번째로 멸망하게 되는 국가는 자, 요렇게 쓸게요. 여기서부터 1번 백제가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백제의 멸망. 어떻게 멸망하나 보자. 사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당나라가 이제 신라랑 이제 연합군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라는 육군으로 5만 명이 이제 투입이 되고 당나라 같은 경우는 해군으로 이제 오게 됐단 말이야. 근데 사실 백제는 잘 몰랐어. 뭘 몰라? 쟤네 당나라 애들 막 배 타고 들어오네? 왜 오지? 왜냐면은 백제는 사실 당나라한테 뭐 이렇게 꼴밖에 한 일이 없단 말이야. 우리 쌉친구야. 그런데 해군들이 와. 그래서 당나라는, 백제는 좀 헷갈리는 거야. 이 해군들이 날 치러 오는 건가? 에이, 설마 옛날에 이 고구려랑 싸웠기 때문에 고구려 치러 오는 거겠지. 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거 플러스 당시 백제 같은 경우는 이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많은 귀족들이 왕권에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의자왕이 왕따가 돼버려. 전반적인 왕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힘이 많이 분산이 돼버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신라군이 쳐들어오니까 5,000명밖에 없는 거지. 신라군 5만인데 백제군 5,000명. 말이 되겠니 사실? 둘이 국력이 비슷하거나 백제가 더 위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손쉽게 멸망을 하게 됐다라는 거지. 부랴부랴. 근데 쌤이 내분으로 이제 이 힘을 못 모아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래서 사실 백제 같은 경우는 부흥운동이 아주 줄기차게 전개가 됩니다. 부흥운동. 자, 뭐 이제 이름을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이름들이 있는가? 이제 복신이라든가, 그리고 도침, 그리고 부여풍. 요거는 아마 이제 내신에서는 안 나올 건데 한능검 준비하시는 분들은 따로 보세요. 부여풍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부여풍은 왕자예요. 왕족이고 이제 승려고.
그리고 플러스 이제 흑지상지 이러한 친구들이 이제 백제 부흥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는데 분위기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아요. 막 200여 개의 성을 수복하고 막 군사 3만을 규합해가지고 막 당군을 몰아내려고 하고 신라군 몰아내려고 하고 막 그래.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 실패해. 왜?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내분. 당나라의 이간계도 있었고요. 나중에는 흑지상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파이트한 그런 성을 본인이 점령하기도 해. 얘 나중에 배신하거든. 자, 어쨌든 이러한 모습들로 백제는 멸망하게 된다. 자기들끼리의 내분 플러스 부흥운동도 자기들끼리의 내분. 요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분으로 봐야 되는지 권력 집중의 실패로 봐야 되는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권력 집중의 실패로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모든 나라는 내분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분으로 모든 일은 잘 안 되게 돼요. 자, 이렇게 백제를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고구려 한번 살펴볼게요. 고구려. 좀 공간이 좀 밉다. 이렇게. 자, 고구려의 멸망. 고구려는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되나요? 멸망. 고구려는 정말로 내분의 끝을 보여주게 됩니다. 쌤이 아까 연개소문이라고 기억하세요? 연개소문. 개소문이 요 수당 요 사이에서 이제 집권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왕을 몰아내고 왕을 죽여버리고 본인의 이제 꼭두각시 왕을 세워요. 보장왕이라고. 그랬을 때 보장왕을 세우고 본인 이제 스스로 대망리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른단 말이야. 근데 나름대로 카리스마 있었나 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 당나라의 침공들이라든가 신라의 침공을 잘 막아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본인이 죽고 나서지. 본인이 죽고 나서. 자, 본인이 죽으면서 이 본인이 갖고 있었던 연개소문이 갖고 있었던 막대한 권력을 아들끼리 막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연남건, 연남생 뭐 이렇게 했는데 지네들끼리 아들끼리 싸우다가 어떻게 된 거야? 첫째 아들이 삐져. 그래서 어떻게? 이쪽에 있었던 요동 방어선을 어떻게 당나라에게 넘겨버립니다. 와우! 고구려가 수나라라든가 당나라의 공격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이 요동 방어선이 있었단 말이야. 그것 때문이야. 근데 어떻게? 이걸 넘겨버렸다고. 많은 루트들을. 그리고 심지어 연개소문의 동생 같은 경우는 신라에게 길을 뚫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으로 당나라 군대와 신라 군대가 진격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국가도 뭐야? 내부의 내분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흥운동도 있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성공하지 못한다. 뭐 안승이라든가 건모잠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안 되는데 쌤은 그렇게 생각해요. 부흥운동이 실패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발해로 연결이 되잖아. 발해. 그러면은 성공한 거 아닌가? 계승했기 때문에 좀 성공한 게 아닌가? 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백제와 고구려의 이러한 모습들, 통일 과정을 신라의 통일 과정에서 멸망하는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고구려 백제 멸망시켰어요. 여기서 끝? 아니야. 왜? 당나라 입장에서 군침이 싹 도노. 한반도에 대한. 왜? 아니 지금 굵직한 애들 다 멸망시켰잖아. 고구려라든가 백제라든가. 이거 잘하면 신라도 먹을 수 있겠는데, 한반도 내 손으로 다 장악할 수 있겠는데 군침이 싹 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당나라가 신라랑 전쟁을 하게 됩니다. 신라 입장에서 빡치는 거지. 그랬을 때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당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당 전쟁. 그러니까 어제는 동맹이었는데 오늘은 뭐예요? 적이 되는 거지. 자, 이게 언제까지? 676년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다. 자, 내용을 살펴볼게요.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느냐? 당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 이민족들을 이제 관리를 할 때 도호부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도독부를 둔단 말이야. 그랬을 때 고구려 평양성에는 안동도호부를, 그리고 이쪽 공주에는 웅진도독부, 신라 경주에는 계림도독부. 쌤이 도호부가 위에 있고 도독부가 아래 있다고 했어.
야, 여러분들이 이제 신라 왕이야. 이제 고구려 백제 멸망시켰다. 끼야오, 무야호 이러고 있었어. 그런데 아니 고구려 땅에는 우리보다 높은 경찰 뭐 이제 서? 여긴 뭐 파출소 2개. 아니 근데 웃긴 게 당시 약속했단 말이야. 요쪽 이게 안 넘어오기로. 근데 여기다 설치를 왜 해?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랑 신라랑 트러블이 있게 되고 당나라는 이 야욕, 이 욕심을 숨기지 못하는 편이고 신라는 참지 못하는 편이지. 그래서 어떻게 둘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요. 아이고 부러졌다. 그리고 어떠한 전쟁? 바로 매소성 기벌포 전투로 신라가 2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 엄청나게 재밌는데 재밌고 엄청나게 좀 대단한 전쟁이에요. 근데 오늘 살펴보진 못할 것 같고 매소성에서 신라가 이제 4만 명의 군대로 당나라 20만 대군을 물리칩니다. 또 이제 30개 당나라 해군을 아주 격파시키는 그런 모습들. 결국에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후에 삼국 통일을 마련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게 되었다. 삼국 통일을 완료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 전기가야 후기가야 이렇게 살펴봤고요. 삼국 통일 과정에서 고구려의 항쟁이라든가 십자 외교를 옵션으로 봤습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통일 과정 1, 2, 3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공부 꼭 하시고요. 복습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